3월 5일 경신 날씨가 맑았다. 바람이 아주 세게 불었다. 순천 부사가 병이 심해져서 아침에 순천으로 가야 했다. 내가 직접 배웅했다. 첩보선이 와서 내일 적을 치자고 약속했다. 3월 6일 신유 맑은 날씨였다. 새벽에 출발해서 웅천에 도착하니 적들이 서둘러 산 중턱으로 도망갔다. 그래서 우리 군대가 화살과 총알을 피처럼 쏘니 많은 적이 죽었다. 사천에 사는 여인 한 명을 구출했다. 칠천량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3월 7일 임술 맑은 날씨였다. 우수사 이혁기와 이야기를 나눴다. 저녁에 출발해서 걸망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밝았다. 3월 8일 개해 맑음. 한산도로 돌아와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광양 현감 어영담과 나간 군수 방답첨사 이순신이 찾아왔다. 방답첨사와 광양 현감은 술과 안주를 잔뜩 준비해왔고 우수사 이혁기도 왔으며 어란만호 정담수는 소고기로 만든 음식을 몇 가지 보내왔다. 저녁에 비가 내렸다. 3월 9일 갑자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원식이 와서 나를 만났다. 3월 10일 을축 맑음. 사량으로 가는 나간 사람이 임금님이 계신 피난처에서 전해온 소식을 들었는데 명나라 군사들이 송도까지 왔지만 계속 비가 와서 길이 너무 질척거려 행군하기 어려워 날씨가 맑아지면 서울로 들어가기로 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뻤다. 첨사 이홍명이 와서 나를 만났다. 3월 11일 병인 맑음. 아침밥을 먹은 후에 수사 원균과 이혁기가 찾아왔다. 함께 이야기하고 술도 마셨다. 원균은 많이 취해서 동원으로 돌아갔다. 본영에서 탐우선이 와서 돼지 3마리를 잡아왔다. 3월 12일 정묘 맑음. 아침에 각 고을로 공문을 써서 보냈다. 본영의 병방 이응춘도 공문을 정리해 가지고 갔다. 아들 영과 나대용, 덕민, 김인문 등이 본영으로 돌아갔다. 식사를 한 후에 우수사 이혁기의 사첩방에서 바둑을 두었다. 광양 현감이 술을 가져왔다. 한밤중에 비가 내렸다. 3월 13일 무진 비가 많이 오다가 늦은 아침에야 그쳤다. 우수사 이혁기와 첨사 이홍명이 함께 바둑을 두었다. 3월 14일 맑음. 배들을 출항시켜 배를 만들 재료를 싣고 왔다. 3월 15일 맑음. 우수사가 이곳에 왔다. 여러 장수들이 관덕정에서 활쏘기를 했는데 우리 편이 66점 정도 이겼다. 그래서 우수사가 떡과 술을 준비해 왔다. 저녁 무렵에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해서 밤새 내렸다. 3월 16일 맑음. 오후가 돼서야 날씨가 맑아졌다. 장수들이 또 활쏘기를 했고 이번엔 우리 편이 약 30점 정도 이겼다. 원균 영감도 왔다가 술에 취해서 돌아갔다. 나간 군수가 아침에 왔기에 고부로 가는 편지를 들려보냈다. 3월 17일 맑음 바람샘. 우수사와 함께 활을 쏘았는데 내 활 쏘는 모습이 엉망이라 우습다고 생각했다. 신경왕이 와서 임금님의 명령을 받은 선전관들이 본영에 왔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들을 바로 돌려보냈다. 3월 18일 맑음. 바람이 너무 강해 사람들이 밖에 나다니지 못했다. 소비폭공관과 함께 아침을 먹었다. 우수사와 장기를 두었는데 내가 이겼다. 남해현령 기호군도 왔고 저녁에 돼지를 잡아왔다. 밤 10시에 비가 내렸다. 3월 19일 비. 우수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3월 20일 맑음. 우수사와 함께 이야기를 했다. 오후에 소문을 들었는데 선전관이 임금님의 명령을 가지고 온다고 했다. 3월 21일 맑음. 3월 22일 맑음. 5월 1일 갑인 맑음. 새벽에 망걸레를 하였다. 5월 2일 을묘 맑음. 선전관 이춘영이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왔다. 적의 퇴로를 막고 적을 섬멸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날 보성군수 김득광과 발포만호 황정록 두 장수가 모였지만 나머지 장수들은 모임 기일을 미뤘기 때문에 모이지 않았다. 5월 3일 병진 맑음. 우수사 이혁기가 수군을 이끌고 왔는데 수군들 능력이 많이 뒤처져서 안타까웠다. 선전관 이춘영이 돌아가고 이순일도 찾아왔다. 5월 4일 정사 맑음. 오늘은 어머니 생신이지만 적을 물리치느라 생신 축하잔치를 올리지 못해 평생 한이 될 것 같다. 우수사와 군관들과 함께 진해루에서 활을 쏘았다. 순천 부사도 모여 약속을 하였다. 5월 5일 무오 맑음. 이순일이 영남에서 돌아왔다. 아침밥을 대접하였다.
명나라에서 나에게 은천금자 광록대부라는 직책을 주었다고 하는데 잘못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저녁에는 우수사와 순천, 광양, 나간의 관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군관들을 편을 나눠 활쏘기도 하였다. 5월 6일 김이 흐리다가 비. 아침에 친척인 신정과 조카 봉이 개바우게에서 왔다. 오후 내내 비가 퍼부었고 내와 개울이 넘쳐 농민들이 좋아했다. 저녁에는 신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5월 7일 경신 흐림, 비는 오지 않음. 아침에 우수사 이역기와 함께 식사하고 진해루에서 공무를 처리한 후 배를 타고 떠났다. 발포에서 도망간 수군을 처형하고 순천의 이방은 입대 업무를 소홀히 한 죄로 처벌하지 않고 넘어갔다. 미조항에 도착했는데 바람이 세고 파도가 거세서 겨우 도착해 그곳에서 잠을 잤다. 5월 8일 신유 흐렸으나 비는 오지 않음. 새벽에 출발하여 사량 바다 한가운데에 도착했을 때 만호 이여염이 나왔다. 우수사가 어디에 있는지 물으니 지금 창신도에 있다고 했다. 군사들이 아직 모이지 않아 배를 타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바로 당포에 도착했는데 이영남이 와서 수사 원균의 행동이 엉망이라는 이야기를 자세히 전해주었다. 그날은 거기서 잠을 잤다. 5월 9일 임술 흐림. 아침에 출발하여 걸망포에 도착했는데 바람이 좋지 않았다. 우수사, 가리포 첨사와 함께 앉아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논의했다. 저녁에 수사 원균이 배 2척을 이끌고 도착했다. 5월 10일 개해 흐렸으나 비는 오지 않음. 아침에 출발하여 견내량에 도착했고 저녁쯤 작은 마루에 올라가 앉았다. 흥양의 군사들을 점검했다. 정해진 날짜를 어긴 여러 장수들을 처벌했다. 우수사와 가리포 첨사도 모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잠시 후 선정관 고세충이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왔다. 명령은 부산으로 후퇴하는 왜적을 무찌르라는 것이었다. 부찰사의 군관 민종이가 공문을 가지고 왔다. 저녁에는 영남 후 이이득과 이영남이 찾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밤이 깊어져서야 헤어졌다. 봉사 윤재현이 본영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편지로 전해졌고 나는 그에게 본영에서 잠시 기다리라는 답장을 보냈다. 거제도 견내량 진영에는 전라우대장, 경상중의장 김승용, 경상우대장, 전의장 기옥은, 좌중의장 권준, 우중의장 구사직, 좌자부장 신호, 전부장 이순신, 중부장 어영담, 척후장 김환, 김인영, 유군장 황정록, 우부장 김득광, 후부장 가한책, 대장 송여종, 참퇴장 이웅화 등이 있었다. 5월 11일 갑자 맑음. 선정관이 돌아갔다. 저녁에 우수사 진영으로 갔더니 이홍명과 가리포 첨사도 와 있었다. 함께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냈다. 순천 부사와 광양 현감도 뒤이어왔다. 가리포 첨사가 술과 고기를 내어 대접해 주었다. 잠시 후 영등포의 적정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보고하기를 가덕도 앞바다에 적선이 200여 척이 머물며 드나들고 웅천은 이전과 같은 상태다라고 했다. 선정관이 돌아갈 때 임금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것과 관련해 도원수와 채찰사에게 3도의 공문을 작성해 보내도록 했다. 이날 남해 현감도 찾아와 만났다. 5월 12일 을축 맑음. 본영의 탐우선이 돌아왔다. 그 편에 순찰사의 공문과 송홍창이 보낸 패문이 있었다. 또한 사복시에서 말 5필을 중국에 보내라는 공문이 와서 병방 직무를 보내 이를 처리했다. 저녁에 영남에서 온 선전관 성문계가 찾아왔고 임금님의 피난 중 상황을 자세히 전해들었다. 그 소식에 통곡을 하며 슬픔을 가누지 못했다. 새로 만든 대포인 정철 총통을 비변사로 보내고 흑각궁, 관역, 화살도 함께 보냈다. 성문계는 순변사 이일의 사위라고 들었다. 저녁에는 이영남과 윤동구가 찾아와 만나고 고성현령 조웅도도 함께 찾아왔다. 이날 새벽에 좌우도의 첩자들을 영등포 등지로 보냈다. 5월 13일 병인 맑음. 식사 후 작은 삼봉우리에 관역을 설치해 순천 부사, 광양현감, 방답첨사, 사도첨사, 우후, 발포만호와 함께 편을 나눠 활쏘기를 하며 경쟁했다. 날이 저물어 배로 돌아왔다. 밤에 영남 우수사에게 선정관 도월량이 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저녁에는 달빛이 가득 차서 홀로 앉아 이것저것 생각하며 뒤척였다. 여러 걱정이 가슴을 치니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닭이 울 무렵에야 겨우 잠깐 잠들었다.
5월 14일 정묘 맑음. 선정관 박진종이 왔다. 같은 시간에 영산령 예윤도 임금의 분부를 받들고 왔다. 그들에게 명나라 군사들의 행동을 듣고 매우 답답하고 통탄스러웠다. 나는 우수사 이역기의 배로 옮겨 타서 선정관들과 이야기하며 술을 마셨다. 그런데 영남 우수사 원균이 나타나 술에 취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막말을 해서 배 안에 있던 장병들이 모두 분노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의 거짓 행동에 정말 어이가 없었다. 영산 영감은 취해 쓰러져 인사불성이 되니 우스울 지경이었다. 그날 저녁 두 선정관이 돌아갔다. 5월 15일 무진 맑음. 아침에 나간 군수 신호가 찾아왔다. 조금 뒤 윤동구가 그의 대장이 작성한 초본을 가져왔는데 그 속임수에 정말 기가 막혔다. 순천 부사와 광양 현감도 왔다. 늦은 아침에 조카의 아들 우리 봉사 윤재현과 함께 왔다. 정오의 활쏘기 장소에 도착해 순천, 광양, 사도, 방답 등과 함께 활쏘기를 겨루었고 나도 함께 활을 쏘았다. 저녁에 배로 돌아와 봉사 윤재현과 깊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5월 16일 기사 맑음. 아침에 정량만호 고여우, 감목관 이호가, 이응화, 강응표 등이 찾아왔다. 각 고을의 공문과 소장을 보냈다. 조카회와 아들회는 돌아갔다. 몸이 몹시 좋지 않아 누워 신음하고 있던 중에 명나라 장수가 중간에서 지체하는 것은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걱정되었다. 나라시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고 슬퍼 눈물이 나왔다. 점심을 먹을 때 윤동구에게서 서울 관동의 숙모가 양주 천천으로 피난 갔다가 그곳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슬픔을 참을 수 없었다. 세상에 어찌 이토록 가혹할 수 있는가. 장례는 누가 치렀을까 걱정이 되었다. 또 대지는 이미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더욱 마음이 아팠다. 5월 17일 경호 맑음. 새벽에 강한 바람이 불었다. 아침에 순천 부사, 광양 현감, 보성군수, 발포만호, 이응화가 왔다. 변존서가 병이 나서 먼저 자리를 떴다. 영남 수사 원균이 군관을 보내 진양에서 온 보고서를 전달해 주었다. 내용을 보니 제독 이여송은 지금 충주에 있고 적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약탈을 일삼고 있다고 한다. 정말 화가 나고 통탄스럽다. 하루 종일 바람이 세게 불어 마음이 불안했다. 고성현령이 군관을 보내 안부를 전하고 약술인 추로스와 소고기 요리, 꿀통을 선물로 보내왔다. 내가 상복 중이라 받기가 미안했지만 그렇다고 돌려보내는 것도 예의가 아니어서 군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몸이 좋지 않아 일찍 선실로 들어갔다. 5월 18일 신미 맑음. 아침에 몸이 매우 안 좋아 위장약인 온백원 내알을 먹었다. 아침 식사 후 우수사와 가리포 첨사가 찾아왔다. 잠시 후 시원하게 설사가 나와 조금 편안해졌다. 종목련이 개바우게에서 와서 어머니가 건강하시다고 전해주었다. 나는 답장을 써보내며 미역 5동을 함께 보냈다. 이날 접반사에게 적의 상황에 대한 공문을 삼도에 보내기로 했다. 전주 부윤 권율이 공문을 보냈는데 자신이 겸순찰사 절제사를 맡게 되었다고 하면서 도장은 찍지 않았다고 했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방답첨사가 찾아왔다. 대금산과 영등포 등지의 척후병이 돌아와 보고하기를 왜적들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큰 위협은 없다고 했다. 새로 만든 협선 2척에 필요한 못이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5월 19일 임신 맑음. 아침에 봉사 윤재현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여러 장수들이 나에게 계속 권했다. 몸이 불편해도 억지로 입맛을 내려고 하니 더욱 슬프고 비통했다. 순찰사의 공문에 따르면 명나라 장수 유원회가 보낸 패문에서 부산 앞바다는 이미 차단되었다고 했다. 곧 공문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써서 보냈고 공무 관련 보고서도 보성 사람을 통해 보내기로 했다. 순천 부사가 소고기 등 7가지 음식을 보내왔다. 방답첨사와 이홍명, 기수금도 찾아왔다. 영등포 척후병이 와서 다른 이상은 없다고 보고했다. 5월 20일 개유 맑음. 새벽에 대금산 척후병이 와서 영등포의 보고와 비슷한 소식을 전해주었다. 저녁에 순천 부사와 소비폭 공관이 찾아왔다. 오후에 또 척후병이 와서 외선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고했다. 그래서 본영 군관들에게 외적의 물건을 실어오는 것에 대한 편지를 썼고 흥양 사람이 가지고 가도록 했다. 5월 21일 갑술.
새벽에 출항하여 거제 유자도 근처 바다에 도착했다. 대금산 척후병이 와서 여전히 외적의 출몰이 있다고 보고했다. 우수사와 함께 저녁 내내 이야기를 나눴다. 이홍명도 찾아왔다. 오후 2시쯤 비가 내려 조금이지만 농민들이 바라던 단비가 내려 다행이었다. 이영남이 찾아와 만났고 수사 원균이 거짓된 내용으로 대군을 속이는 공문을 보낸 것을 알았다. 군중에서조차 이런 속임수가 있으니 그의 흉악함을 말할 수 없다. 밤에는 미친 듯이 비바람이 몰아쳤다. 새벽에 거제도 선창에 도착하니 이미 22일이었다. 5월 22일 을에 비. 사람들이 원하던 비가 아주 충분히 내렸다. 늦은 아침에 나대웅이 본영에서 명나라 실랑 송홍창의 패문을 가지고 왔다. 파견원과 본도 도사 겸 상호군 선전관 한 사람이 먼저 기별을 가지고 왔는데 송실랑이 파견한 사람이 전선을 시찰하러 온다고 했다. 우후에게 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라고 하고 오후에는 7천량으로 이동했다. 나대용을 보내 명나라 사람들에게 문안을 드리게 했다. 저녁에는 방답에서 명나라 사람을 접대할 일에 대해 논의했다. 영남 우수사의 군관 김준계가 와서 그들의 뜻을 전했다. 비가 종일 그치지 않았다. 흥양 군관 2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5월 23일 병자. 새벽에는 흐렸으나 비는 오지 않았고 저녁에 비가 오락가락했다. 우수사가 찾아왔고 이홍명도 함께 왔다. 영남우 병사의 군관이 적의 소식을 전했다. 전라도 병마사 선거위의 편지와 공문이 왔는데 창원에 있는 적을 공격하고 싶지만 적의 세력이 강해 경솔히 나아갈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저녁에 아들회가 와서 명나라 관원이 영문에 와서 배를 타고 떠나고 있다고 전해주었다. 어두울 무렵 영남 수사 원균도 명나라 관원을 접대하는 일로 찾아와 함께 논의했다. 5월 24일 정축 비가 오락가락함. 아침에 거제 앞 7천량 바다로 진영을 옮겼다. 나대용이 명나라 관원을 사량 뒷바다에서 만나고 먼저 와서 보고했다. 명나라 관원과 통역표원과 선전관 목광음이 함께 온다고 했다. 오후 2시쯤 명나라 관원 양보가 진영에 도착해 우별도의 이설이 그를 마중 나가 배로 안내했다. 양보는 매우 기뻐하는 표정이었다. 그를 우리 배에 모셔서 황제의 은혜를 거듭 감사드리고 싶다고 청했지만 그는 계속 사양했다. 결국 서서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누며 우리 수군을 칭찬했다. 예물 명단을 올렸을 때는 처음에 사양하다가 결국 받고 매우 기뻐하며 2번, 3번 감사 인사를 했다. 선정관이 예물을 평상에 놓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아들회는 밤에 본영으로 돌아갔다. 5월 25일 무인 맑음. 명나라 관원과 선정관은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숙시가 가시지 않았다. 아침에 다시 통역관 표원을 불러 명나라 장수의 의도를 물었지만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없었다. 다만 외적을 쫓아내려는 것이 목적이라고만 말했다. 그는 송실랑이 수군의 상태를 알아보려 군중 탐정 양보를 보낸 것이며 수군의 위세를 보고 매우 기뻤다고 덧붙였다. 늦게 명나라 관원이 본영으로 돌아갔고 증명서를 주었다. 오후에 거제 현합, 유자도 근처 바다로 진을 옮기고 우수사 이혁기와 작전을 논의했다. 광양 현감이 찾아왔고 최천보와 이홍명도 와서 함께 바둑을 두었다. 저녁에 조붕이 찾아와 이야기하고 돌아갔다. 초저녁이 지나 영남에서 명나라 사람 2명과 우도관찰사의 영리, 접반사 군관 한 사람이 도착했으나 밤이 깊어 그들을 들이지 않았다. 5월 26일 기묘비. 아침에 명나라 사람을 만났는데 절강성 출신의 포수 왕경득이라는 사람이었다. 문자를 알기는 했지만 한참 이야기를 나눠도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했다. 순천 부사는 집에서 노루고기를 준비해 주었고 광양 현감도 찾아왔다. 우수사가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가리포를 불렀으나 오지 않았다. 비가 저녁 내내 그치지 않고 밤새 퍼부었다. 밤 10시쯤부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배들을 그냥 둘 수 없었다. 처음에는 우수사의 배와 부딪히는 것을 간신히 막았더니 발포만호 황정록의 배와 또 부딪혀 거의 부서질 뻔했으나 간신히 피했다. 내 군관 송알련이 탄 협선은 발포배와 부딪혀 큰 손상을 입었다고 한다. 늦은 아침에 영남 우수사 원균이 찾아와 이야기하고 돌아갔다. 순변사 이빈이 공문을 보내왔는데 내용이 엉터리라 어이가 없었다. 5월 27일 경진. 비바람 때문에 진을 유자도로 옮겼다. 협선 3척이 사라졌었는데
저녁쯤에 돌아왔다. 순천 부사와 광양 현감이 와서 노루고기를 준비해 주었다. 영남 병마사 최경회의 답장이 도착했는데 원균이 송홍창이 보낸 화전을 혼자 차지하려는 계략을 꾸몄다는 내용이었다. 정말 우스울 따름이다. 전라병마사 선거위의 편지도 도착했는데 창원의 적을 오늘 공격하려 했으나 비가 오고 개지 않아 아직 공격하지 못했다고 했다. 5월 28일 신사 종일 비가 내림. 순천 부사와 이홍명이 찾아와 이야기했다. 광양 사람도 장계를 가지고 왔다. 임발영이라는 도군어사를 윗사람들이 매우 좋지 않게 여겨 그를 조사하고 처벌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수군 징집에 관한 명령도 이전에 내린 대로 따르라고 했다. 비변사에서 공문이 왔는데 광양 현감은 그대로 유임시키라는 내용이었다. 승정원의 관보를 보았는데 그 내용을 보고 얼마나 답답하고 분통이 터졌는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의병 용호장 성흥지에게 배를 바꿔주라는 명령서를 작성해 본영으로 보냈다. 5월 29일 이모 비가 내림. 방답첨사와 영등포만호 우치적이 찾아왔다. 공문을 작성해 접반사 김수, 도원수 김명원, 순변사 이빈, 순찰사 권율, 병마자 선거의, 방어사 이봉남 등에게 보냈다. 밤 10시에 변유원과 이수가 찾아왔다. 5월 30일 개미 종일 비가 내림. 오후 4시쯤 잠시 비가 그쳤다가 다시 내렸다. 아침에 봉사 윤재현과 변유원에게 외적에 대한 상황을 물었다. 이홍명도 찾아왔다. 수사 원균이 경략 송홍창이 보낸 화전을 혼자만 차지하려고 했는데 병마사 공문에 나누어 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오자 공문도 내지 않고 엉뚱한 말만 늘어놓았다고 한다. 정말 우습다. 명나라 고관이 보낸 화전 1530개를 톡 차지하려는 모습이 가소로울 뿐이다. 저녁에 조붕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남해 현령 기호군의 배가 4배 옆에 있었는데 그 안에 어린 여자를 태우고 몰래 즐기는 것을 보니 한심했다. 나라가 이렇게 위급한데도 여자를 데리고 놀아나다니 그 마음 씀씀이가 가소롭다. 원균 수사도 다를 바 없으니 한탄스러울 뿐이다. 봉사 윤재현은 일이 있어 본영으로 돌아갔다. 군량미 14섬을 실어 왔다. 6월 초일일 갑신. 아침에 탐우선이 도착했다. 어머니의 편지도 함께 왔는데 평안하시다고 하셔서 정말 다행이다. 아들의 편지와 조카봉의 편지도 함께 왔다. 명나라 관원 양보가 외놈의 물건을 보고 기뻐하더니 외놈의 말 한 장 하나를 가지고 갔다고 한다. 순천 부사와 광양 현감이 와서 이걸 봤다. 탐우선이 외놈의 물건을 가져왔던 것이다. 충청 수사 정걸 영감이 오셨다. 나대용, 김인문, 방응원, 조카봉도 왔다. 이들을 통해 어머니가 평안하신 소식을 들어서 정말 다행이다. 충청 수사 정걸 영감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녁 식사를 대접했는데 그 와중에 황정옥과 이영이 강가로 나가서 같이 이야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말 한심해서 참을 수 없었다. 오늘은 날씨가 맑았다. 6월 초일 을류. 오늘도 날씨가 맑다. 아침에 본영에 보낼 공문을 작성해 보냈다. 온양에서 강용수라는 사람이 지내와서 인사를 하고 먼저 경상도 본영으로 갔다. 군관 송두남, 이경조, 정사립 등이 판옥선을 끌고 본영으로 돌아갔다. 아침 식사 후에 순찰사 군관이 공문을 가지고 왔다. 적의 상황을 살펴보고 돌아가면서 우수사와 상의의 탑장을 보냈다. 강용수도 다시 왔고 양식 5마를 주어서 보냈다. 원훈도 같이 왔다고 한다. 정걸 영감도 배에 와서 함께 이야기했다. 가리포 첨사 우경 구사직 과 1시간 정도 이야기했다. 저녁에는 송아지를 잡아 나누어 먹었다. 6월 초 3일 병술. 새벽에는 날씨가 맑았지만 저녁이 되자 비가 많이 내렸다. 지휘선의 연기를 그을리기 위해 좌별선으로 옮겨 탔는데 마침 활쏘기를 하려던 찰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배 곳곳에서 비가 새어 마른 곳이 거의 없어서 앉을 자리조차 찾기 어려웠다. 참으로 한심한 상황이었다. 평산포만호, 소비포권관, 방답첨사가 같이 와서 상황을 보았다. 저녁 무렵 순찰사 권율, 순변사 이빈, 병사선거의, 방어사 이봉남 등이 보낸 답장이 도착했는데 내용은 딱한 사정들 뿐이었다. 각 지역의 군마가 많아야 5,000마리에 불과하고 양식도 거의 다 떨어졌다고 했다. 외적들이 날로 더 발악하는 이 시기에 이렇다니
참으로 걱정이다. 초저녁에 상선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다. 비는 밤새 내렸다. 6월 4일 정해 종일 비가 내렸다. 길고 긴 밤이었다. 아침 식사 전에 순천 부사가 찾아왔다. 식사 후에는 충청수사 정권 영감과 이홍명, 광양현감어 영담이 와서 종일 군사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6월 5일 무자. 오늘도 종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사람들이 감히 배 밖으로 머리를 내밀기 어려울 정도였다. 오후에 우수사가 찾아왔는데 날이 저물자 돌아갔다. 저녁 무렵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각 배들을 간신히 구했다. 이홍명도 다시 왔다가 저녁 식사 후 돌아갔다. 경상수사에게서 웅천의 적들이 혹감동포로 들어올 수도 있으니 미리 대비해 치자고 공문이 왔다. 그 음흉한 계획이 참 가소로울 뿐이다. 6월 6일 기축. 비가 오락가락했다. 순천 부사가 찾아와 상황을 살폈다. 보성군수 김득광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김희검이 새로 부임했다고 한다. 충청수사가 배에 올라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홍명도 찾아왔으며 방답첨사도 잠깐 들렀다가 곧 돌아갔다. 저녁 무렵에 본영의 탐후인이 와서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고 전해주었다. 또한 소문에 따르면 흥양현에서 온 말이 나간에 도착해 죽었다고 하니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 6월 7일 경인. 흐렸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다. 순천 부사와 광양현감이 찾아왔고 우수사와 충청수사도 함께 모였다. 이승명도 와서 종일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저녁에는 본도 우수사의 우후 이정충이 와서 서울 소식을 전했는데 듣고 보니 참으로 한탄스럽고 화가 치밀었다. 6월 8일 신묘. 잠시 맑다가 바람이 불어 날씨가 온화하지 않았다. 아침에 영남수사의 우후가 군관을 보내 산 전복을 선물로 보내왔다. 이에 대한 답례로 굿을 30개를 보내주었다. 군관 나대용이 병이 들어 본영으로 돌아갔고 병선의 직무 유충서도 병 때문에 사임하고 육지로 갔다. 광양현감이 찾아왔고 소비폭 권관도 방문했다. 광양현감이 소고기를 내어 같이 먹었다. 탐후선이 들어와 각 고을의 생리 11명을 처벌했다. 옥과의 향소는 지난해부터 군사관리의 소홀히에 결혼이 거의 수백 명에 이르렀는데도 계속 허위 보고를 해왔다. 그래서 오늘 사형에 처하고 목을 높이 매달아 보였다. 강한 바람이 그치지 않으니 마음이 괴롭고 혼란스러웠다. 6월 9일 임진. 맑은 날씨가 오랜만에 돌아왔다. 수십일 동안 계속되던 비가 마침내 그치자 진중의 장병들이 모두 기뻐했다. 순천 부사와 광양현감이 찾아와 집노루 고기를 준비해 주었다. 나는 몸이 몹시 좋지 않아 하루 종일 배에 누워 있었다. 첫방관이 보낸 공문에 따르면 제독 이여송이 충주에 도착했다고 한다. 또한 의병 성홍지가 본영의 군량미 50섬을 실어 돌아왔다. 6월 10일 개사.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우수사 이혁기와 가리포 첨사가 이곳에 와서 세부적인 작전 계획을 논의했다. 순천 부사도 합류했다. 뜸을 20번 뜨며 치료를 받았다. 저녁에는 영등포에서 온 척후병이 웅천의 적선 4척이 일본 본토로 돌아갔고 김해 어귀의 적선 150여 척이 나타났으나 그중 19척은 돌아가고 나머지는 부산으로 갔다고 보고했다. 새벽 2시쯤에 수사 원균으로부터 내일 새벽에 나가 싸우자는 편지가 도착했는데 그가 가진 속셈과 시기하는 태도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밤이 되어도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내 고을의 군량미에 관한 공문을 작성해 보냈다. 6월 11일 가보. 잠시 비가 오다가 그쳤다. 아침에 적을 무찌를 계획에 대한 공문을 작성해 영남 우수사 원균에게 보냈으나 그는 술에 취해 정신이 없다고 하면서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정오에 충청수사의 배로 가려는데 충청수사가 내 배로 먼저 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헤어졌다. 이어 우수사의 배로 가니 가리포 첨사, 진도군수, 해남현감 등이 우수사와 함께 술자리를 즐기고 있었다. 나도 몇 잔 마시고 돌아왔다. 탐후인이 와서 고목을 바치고 갔다. 6월 12일 을미. 잠시 비가 내리다 그쳤다. 아침에 흰 머리카락을 열며 돌 뽑았다. 흰 머리카락이 생긴 건 그리 신경 쓰이지 않지만 늙으신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에 뽑은 것이다. 종일 혼자 앉아 있었는데 사량만호가 와서 보고하고 돌아갔다. 밤 10시쯤 변전서와 김양간이 찾아왔다.
전주의 행궁에서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동궁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 하니 걱정이 크다. 정승 유성룡의 편지와 치사 윤우신의 편지도 도착했다. 종 갓동과 종 철매가 병으로 죽었다 하니 안타깝다. 중해당도 찾아왔다. 밤에 명나라 군인 5명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수사 원균의 군관이 전해주고 갔다. 6월 13일 병신. 맑은 날씨였지만 저녁 무렵 잠시 비가 내리다 그쳤다. 명나라 사람 왕경과 이호가 찾아와 수군 상황을 점검했다. 소문에 따르면 제독 이여송이 전투를 주저하여 명나라 조정에서 문책을 받았다고 한다. 그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것이 많았다. 저녁에는 거제도의 세포로 진을 옮겨 머물렀다. 6월 14일 정유. 아침에 잠시 비가 내렸다가 그쳤다. 아침에 나간 군수가 보러 왔기에 가리포 첨사를 불러 함께 아침밥을 먹었다. 순천 부사와 광양 현감이 찾아왔고 광양 현감이 노루고기를 내놓았다. 전운사 박충관의 공문과 편지가 도착했으며 경상 좌수사와 경상 우수사의 공문이 왔다. 저녁 무렵에는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쳤다가 곧 그쳤다. 6월 15일 무술. 비가 잠깐 내렸다가 그쳤다. 우수사 이혁기, 충청수사 정걸, 순천부사 권준, 나간 군수 신호, 방답첨사 이순신이 모여 제철 음식을 함께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저녁이 되어 모두 헤어졌다. 6월 16일 기해. 비가 잠시 내렸다. 저녁 무렵에 나간 군수를 통해 진해의 고목을 받아보았다. 함안에 있는 각도 대장들이 외적이 황산동에 진을 쳤다는 소문을 듣고 모두 진양과 의령으로 물러나서 지키고 있다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었다. 순천 부사와 광양 현감이 왔다. 초저녁쯤 영등포에서 온 척후병이 김해와 부산에 있던 적선이 무려 500척이나 안골포와 제포 등으로 이동했다고 보고했다. 모두 믿을 수는 없지만 적들이 세력을 모아 이동하면서 공격을 계획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우수사 이혁기와 충청수사 정걸에게 공문을 보냈다. 밤 10시쯤 대금산 척후병도 같은 소식을 전해왔기에 송일입을 경상 우수사 원균에게 보내 의논하게 하니 원균은 내일 새벽에 군사를 이끌고 오겠다고 답했다. 적의 속임수는 정말 예측하기 어렵다. 6월 17일 경자. 비가 오다가 그쳤다가 반복되었다. 이른 아침에 경상 우수사 원균, 전라우수사 이혁기, 충청수사 정걸 등이 모여서 의논했는데 함안에 있던 여러 장수들이 진주로 물러가 지키고 있다는 소식이 사실로 드러났다. 식사 후에 이혁기 영감의 배에 가서 자리를 고쳐 앉고 하루 종일 이야기했다. 조붕이 창원에서 와서 적의 기세가 대단히 강력하다고 전했다. 6월 18일 신축. 비가 오다가 그치기를 반복했다. 아침에 탐우선이 도착했는데 닷새 만에 오다니 참으로 옳지 않다고 여겨 곤장을 쳐서 다시 보냈다. 오후에는 경상 우수사 원균의 배로 가서 함께 앉아 군사 일을 의논했다. 연거푸 한 잔씩 마시다 보니 꽤 취한 상태로 돌아왔다. 부안과 용인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그들의 어머니가 갇혔다가 다시 풀려났다고 전해주었다. 6월 19일 이민. 비가 오다가 그치기를 반복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진을 오양역 앞으로 옮겼지만 바람 때문에 배를 고정할 수 없어 다시 고성의 역포로 이동했다. 두 조카 본과 변유원을 본영으로 보내 어머니의 안부를 확인하고 오도록 했다. 외놈의 물건과 명나라 장수의 선물, 기름 등을 함께 본영으로 보냈으며 각 도에 공문을 보냈다. 6월 20일 개묘. 흐린 날씨에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조상 제삿날이라 종일 혼자 앉아 있었다. 저녁에는 방답, 순천 부사, 광양 현감이 찾아왔다. 조붕이 그의 조카 조웅도와 함께 방문했다. 이날 배를 만들 제목을 운반하는 일로 역포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밤이 되니 바람이 잦아들었다. 6월 21일 갑진. 맑은 날씨였다. 새벽에 진을 한산도 망항포로 옮겼다. 점심 무렵에 원현이 찾아왔고 우수사도 불러 함께 앉아 술을 몇 잔 마시고 헤어졌다. 아침에 아들회가 찾아와서 그 편으로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니 정말 다행이다. 6월 22일 을사. 맑은 날씨였다. 전선에 자귀질을 시작했는데 자귀장이 214명이었다. 물건을 나르는 사람은 본영에서 72명, 방답에서 35명, 사도에서 25명, 녹도에서 15명, 발포에서 12명,
여도에서 15명, 순천에서 10명, 나간에서 5명, 흥양과 보성에서 각각 10명이 모였다. 방답에서는 처음에 15명만 보내서 군관과 아전을 처벌했는데 그 이유가 참 간교했다. 제2호 지휘선의 급수군 손거를 본영으로 돌려보냈었는데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다니다가 갇혔다고 해서 붙잡아 오라 했더니 이미 귀환하여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그가 제멋대로 행동한 죄를 다스리고 우후에 군관 유경남도 처벌했다. 오후에 가리포 첨사가 찾아왔고 정량의 고여우와 이호가도 왔다. 저녁에 소비포에 이영남이 방문했다. 초저녁에 영등포에서 온 척후병이 별다른 소식은 없지만 적선 2척이 온천 7천량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렸다고 보고했다. 6월 23일 병호. 맑은 날씨였다. 이른 아침에 자기장이들을 점검했는데 한 명도 결근한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세배에 사용할 밑판을 만드는 작업도 완료했다. 6월 24일 정미. 비가 내렸다. 식사 후에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강하게 불더니 저녁까지 그치지 않았다. 저녁에 영등포 척후병이 와서 보고하기를 적선 500여 척이 23일 밤에 소진포로 모였고 그 선봉대는 7천량에 도착했다고 했다. 초저녁에 대금산과 영등포에서 온 정찰병들도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6월 25일 무신. 종일 비가 많이 내렸다. 우수사 이역기와 함께 적을 공격할 계획을 의논했고 가리포 첨사도 참석했다. 경상 우수사 원균도 와서 함께 상의했다. 소문에 따르면 진양이 적에게 포위되었지만 아무도 나가 싸우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연일 비가 내려 적들이 물에 막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 하늘이 호남 지역을 돕고 있는 것 같다. 참으로 다행이다. 나간의 군량 130섬과 9마를 나누어 주었고 순천 부사 권준이 군량 200섬을 가져와서 별을 찍어 쌀을 준비했다고 한다. 6월 26일 기후. 비가 많이 내리고 남풍이 강하게 불었다. 폭병선이 와서 급한 소식을 전하며 외적의 중형선과 소형선이 각각 한 척씩 오양역 앞까지 접근했다고 보고했다. 호각을 불어 닻을 올리고 모두 적도로 이동하여 진을 쳤다. 순천에서 군량 150섬과 9마를 받아 은흥의 배에 실었다. 저녁에 김북만이 진양의 적 상황을 살피고 돌아와 보고하기를 적들이 동문 밖에 무수히 진을 쳤으나 연일 내린 비로 물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계속해서 격렬히 싸우고 있지만 홍수가 그들의 진을 침몰시키려 하고 있어 군량이나 구원병을 보급받을 길이 없다. 만약 우리 대군이 합세에 쳐들어가면 한 번에 적을 섬멸할 수 있다고 했다. 이미 적의 양식이 끊겼고 우리 군은 편히 앉아 고달픈 적을 기다리는 형세이니 이는 100번 싸워 100번 이길 수 있는 상황이다. 하늘도 우리를 돕고 있으니 설령 적이 5, 600척을 모아 수로로 들어온다 해도 우리 군을 이겨낼 수는 없을 것이다. 6월 27일 경술. 잠시 비가 내리다 그쳤다. 정오에 적선 2척이 견내량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서 진을 이끌고 출항해 나가 보았으나 이미 달아나고 없었다. 그래서 불을도 바다에 진을 쳤다. 아침에 순천 부사와 광양 현감을 불러 군사 문제를 논의했다. 충청 수사가 군관을 통해 흥양의 군량이 떨어졌다며 석 섬을 빌려달라고 요청해서 빌려주었다. 이는 강진의 배가 적과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6월 28일 시내. 잠시 비가 내렸다가 그쳤다. 어제 저녁에 강진의 척후선이 외적과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모든 수군이 출항하여 견내량에 도착하니 외적들이 우리 군을 보고 놀라서 황급히 도망쳤다. 그러나 역풍과 역조류로 인해 더 이상 진입할 수 없어 그대로 머물러 밤을 보냈고 새벽 2시쯤 부를도에 도착했다. 이날은 명종의 제삿날이었기 때문이다. 종 봉손과 애수 등이 들어와 선산의 소식을 자세히 물어 알게 되었는데 다행스럽게 느꼈다. 원수사와 우수사와 함께 군사 문제를 의논했다. 6월 29일 임자. 맑은 날씨였다. 잠시 한이바람이 불더니 청명하게 개었다. 순천 부사와 광양 현감이 찾아왔고 어란만호 정담수와 소비폭권관 이영남도 방문했다. 종 봉손 등이 아산으로 떠나는 길에 홍, 이 두 선비와 윤선각, 명문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진양이 함락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황명보, 최경회, 설혜원, 김천일, 이종인, 김준민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